제주도가 택시산업노조에 지급한 보조금이 부정 사용된 사실 확인에 반환 결정을 내리고도 제대로 환수하지 않아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1년 넘게 내부 고발이 이어졌지만 보조금 전수조사는 진행하지 않았고 서둘러 보조금 지급만 중단해 문제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홍수연 기자입니다. 택시산업노조 제주본부가 제주도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일부를 횡령한 사실이 처음 확인된 것은 지난 2020년. 2019년 녹색교통과 노사문화 정착사업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 2,300만 원 가운데 790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 노조 관계자가 벌금형을 받은 겁니다. 보조금 부정 사용 사실이 드러나자 제주도청 담당 부서에는 제주도가 택시산업노조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내부 고발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제주도가 택시산업노조에 지급한 보조금은 노조 수련대회와 체육대회 지원사업 등 모두 4가지. 해마다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지원했습니다. 비행기 티켓 끊으면서도 그 과세 지출해서 그것도 디베이트 받으면서 그 성공시킨 거예요. 한만족 하겠다는 식으로. 잇따른 내부 고발에 제주도는 2020년부터 택시산업노조에 대한 4가지 보조금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지급된 보조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전수조사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내부 관계자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청구하면서 2019년 임직원 수련대회 보조금 3,500만 원 가운데 2,300여만 원을 부정 사용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비업체 50만 원 구입했다 이게 정말 구입했나 이거가 확인하고 권한까지는 없어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서류상으로만 확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시민단체도 일부 보조금 부정 사용이 확인된 만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상당히 많은 여러 차례 보조금이 집행된 게 사실이고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이와 같은 사실이 더 있는지 밝혀야 보조금 집행이 투명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개인의 조사 청구로 보조금 부정 사용 사실을 확인한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직접 해당 사업에 대해 전반적인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가장 큰 아픔을 간직한 두 지역, 제주와 광주가 미래 세대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4.3과 5.18에 대한 공동교육으로 평화와 인권의 의미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제주 이소연 기자와 광주 임지은 기자가 함께 보도합니다. 제가 나온 이곳은 75년 전 제주 4.3 당시 주민 200여 명이 숨지고 마을마저 불에 타버린 한라산 중산간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오늘 이곳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특별한 수업이 열려 찾아와 봤습니다. 진지한 눈빛으로 앉아있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 화면 속 선생님은 75년 전 군인과 경찰에 가족 7명을 잃은 황요범 할아버지입니다. 마을에 불을 붙이기 시작했어. 당황하는 그런 아우성과 그 불이 타기 때문에 짐승들이 빠져나와서 못 오는 그 울음소리가 마을을 진동했다 그래요. 국가폭력에 의해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숨진 제주 4.3을 직접 마주하는 자리. 책만으로는 온전히 느낄 수 없었던 4.3의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우리 마을에도 4.3 때 불에 탄 나무가 있는데 다른 마을도 불에 타고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고 하니까 너무 끔찍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수업이 더욱 특별한 건 제주에서 직선거리로 200km 정도 떨어진 바다 건너 광주 친구들도 함께한다는 점입니다. 참여 학교만 모두 8개, 30개 학급에서 680여 명의 학생들이 함께 있습니다. 서로의 다름과 차이보다는 함께 공유한 역사의 아픔들을 나누며 생각의 크기를 키웠습니다. 피로 물든 붉은 섬에서 세계 평화의 섬으로 되기까지 제주도 사람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죄가 없이 세상을 뜬 것에 대해서 명예 회복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고요. 무고한 목숨이 희생된 그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던 광주 학생들은 힘든 시간을 이겨내온 유족들과 도민들의 삶을 마음속 깊이 이해했습니다. 제주 4.3과 광주 5.18은 국가폭력에 의해 비극을 맞이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아픈 현대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의 속도가 더디기만 한다는 점도 미래 세대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입니다. 제주 4.3 사건과 5.18 속에 같이 들어있는 평화, 인권, 어떻게 하면 역사를 좀 더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시민의식을 기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 4.3 수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2차례에 걸쳐 광주 학생 독립운동과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교육이 이어지는 만큼 두 지역 학생들 사이의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류 수업이 모두 끝나면 광주 학생들과 제주 학생들이 서로의 지역을 방문해 역사를 몸소 느끼고 배울 수 있는 평화 인권 캠프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오후부터 바람이 불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밀려났습니다. 오늘 밤 제주 산지에는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겠고요.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밤사이에 찬 공기가 더 내려오겠습니다. 북서풍이 강하게 밀려와서 주말 동안 찬바람이 강하게 불 텐데요. 내일 새벽에 제주 남부를 제외한 제주 전 지역에 강풍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 높은 곳은 내일 아침에 영하권까지 떨어질 텐데요. 등산로가 얼어서 미끄러운 곳이 있겠습니다. 주말 산행하실 때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도 예년보다 쌀쌀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 8도로 시작하겠고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9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주말 동안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늘은 맑고 깨끗하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정도로 공기질도 양호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보시면 내일 아침 최저 기온 한라산 성판악은 1도로 시작하겠고요. 성산은 6도, 서귀포 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바람이 불어서 체감온도는 2도 이상 더 낮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고산 14도, 제주 15도, 서귀포 17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2에서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고요. 내일 새벽에 풍랑특보가 발효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꽃샘추위가 누그러들겠고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만 화요일에는 흐리다가 비가 조금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경찰청이 제주지역 건설 노동조합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제주경찰청은 오늘 오전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제주지부 사무실 2곳을 채용과 금품 강요 등의 혐의로 3시간 넘게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상근자에 대한 급여 지급과 불법 체류자 고용을 근절하라는 요구를 불법으로 몰고 가며 악의적인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건설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음주운전을 신고했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을 찾아가 흉기로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어제 오전 제주시 한경면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50대 남성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의 남편이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해 벌금형을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재외동포청 사수 범도민운동본부는 오늘 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외동포청을 사수하고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찾자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서귀포 혁신도시로 이전한 재외동포재단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재외동포청으로 승격돼 자치단체 간의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제주도와 도의회, 지역 국회의원 모두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제주 4.3을 다룬 창작 오페라 순이 삼촌이 제주에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제주 4.3을 세상에 알린 견경 작가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창작 오페라 순이 삼촌은 오늘 저녁 제주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공연은 내일 오후 3시에도 제주 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오페라 순이 삼촌은 제주 공연에 이어 오는 8월에 부산 문화회관에서도 공연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시범 실시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불참했던 점포들이 동참을 선언했습니다. 제주 프랜차이즈 점주협의회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보증금 제도의 취지에 공감해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동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맹점의 일방적인 부담을 강요하는 방식은 개선해야 한다며 프랜차이즈 가맹점뿐만 아니라 도내 모든 매장에서 보증금 제도를 시행하도록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서귀포 문섬과 범섬 일대 출입 제한 규제가 완화됩니다. 제주도는 오늘부터 문섬과 범섬 일대 해역부를 공개 제한 지역에서 해제하고 섬 지역에만 출입을 제한합니다. 제주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